네. 원장님,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이성 척추염에 대한 강의인데요. 네. 류마티스 증상 또는 강이성 척추염 증상이 발 부위로 나타나는 경우에 네.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발등 부위에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이성 척추염이 나타났던 환자분의 한방 치료 사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이 류마티스 증상이 발 쪽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나요? 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발 쪽에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건 손, 발 다 아플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발 쪽에만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발 쪽에만 나타나는 증상들이 뭔지 이제 말씀드린 건데 네. 일단 아픈 거죠. 통증. 그리고 발가락 마디가 아프고 발가락하고 발등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접히는 부분. 네. 그 부분이 또 아플 수 있고 발등뼈 자체가 아플 수 있어요. 발 도톰하게 발등뼈. 네. 그리고 발목이 또 붓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쪽이 두툼하게 물이 차거나 이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분들이 있고 발등이 보이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발가락이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발가락이 이렇게 올라와요. 네, 그 신발 작은 거 신었을 때 맞아요. 발가락 구부러지는 것처럼 발가락에 류마티스 증상이 오면 이렇게 마디가 구부러지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관절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가락이 변하는 것은 붓고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 거고 네. 발가락 마디, 발가락하고 발등이 연결되는데 그리고 발등 쪽, 그리고 발목 안쪽, 바깥쪽 거기에다가 발 뒤꿈치 쪽, 그리고 발바닥 통증에 아킬레스건까지도 염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류마티스 결절이라고 덩어리 같은 게 발 쪽에서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장님, 또 어떤 류마티스 증상들이 발 쪽에 나타날 수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나타났잖아요. 네. 색깔이 빨갛게 변해요. 발적 현상. 그래서 발가락이 빨갛게 되거나 발등이 빨갛게 되거나 네. 발목이 빨갛게 되거나 아킬레스건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통증, 부종, 발적 이렇게 일단 나타나죠.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 염증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염증의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나타나는 되는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발 쪽에서 염증이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손과 발이 동시에 나타나는 분들은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붓고 아프고 열나고 그러니까 이게 종창이라 그래요. 부으면서 열나는 건데 네. 빨갛게 변하면서 염증이 있기 때문에 빨갛게 변하는 건데 네. 여기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붓고 열나고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빨갛게 변해 있으면은 움직이는 데 문제가 온다. 그렇죠. 예, 그래서 관절 움직임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발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손은 그래도 안 쓰면 되는데 맞아요. 발은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착지하고 구부러져야 되거든요. 발가락만 좀 부어도요, 걸을 때 굉장히 불편해져요. 발가락 하나만 이렇게 구부러져도요, 굉장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발등이 부으신 분들은 걸으면서 이렇게 발등이 이렇게 접혀야 되잖아요, 사람이. 네. 착지하면서 발을 차면서 걸어가는데 발등이 부어 있으면은 그 동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쩔뚝거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쩔뚝거리고 네. 발등만 아파도 걷는데 제대로 된 보행이 안 되고 발목이 부어 있어도 굉장히 보행이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 쪽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만 아파도 걸을 때 불편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 디디면 또 굉장히 아프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걸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발쪽 류마티스 증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혹시 다른 증상들에 비해서 이제 류마티스가 많은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발 쪽에 나타나는 류마티스 증상에는 혹시 특징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 발 쪽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씀드린 건데 네. 발 쪽에 나타나신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요. 약을 복용했을 때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예. 반응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염증이 가라앉거나 붓기 부을렀던 게 빠져야 되는데 네. 약을 계속 먹어도 류마티스 약을 먹어도 강해성 척추염 약을 먹어도 이 붓기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소염 진동제까지 복용하는데 네. 통증이나 염증, 붓기가 잘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 쪽이 아프신 그 환자분들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증상이 지속되면서 오랫동안 약을 복용했는데도 그대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걷는데 불편함을 느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붓기가 더 부으르면서 더 커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왜 이런 발 쪽의 붓기와 증상들이 잘 낫지 않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는요. 네. 심장하고 멀기 때문입니다. 아, 발이 손보다 심장에서 멀어요. 네. 그래서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약의 작용도 좀 덜 퍼져요. 아, 그렇군요.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발 쪽은 결국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심장에 먼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소염제, 면역제제를 복용했는데도 발에 붓기가 빠지지 않는다. 네. 염증치는 정상인데 발에 붓기가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검사상으로는 염증이 없어요. 네. 검사했더니. 왜냐하면 약을 먹었으니까.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염증억제제를 먹으니까 검사했을 때는 혈액검사는 염증이 없는데 발 붓기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유 혈액순환이 발 쪽까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네. 심장에서 멀기 때문이니까 또 약을 복용해도 잘 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발 쪽에서 오래 지속되는 류마티스 증상,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강직성 척추염 증상이 있을 때는 한방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오늘 이제 사례도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거지만 네. 발 쪽의 붓기와 통증, 염증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은 한방 치료가 효과가 있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은 기존 의학에서 치료하는 스테로이드나 면역제제, 소염증 통제 같은 경우는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에요. 혈관을 이렇게 딱 좁아지게 만들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개념이라면 한방은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개념.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방 치료는 마치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들어갔을 때 혈액순환이 쫙 되는 느낌으로 몸이 풀린다는 몸이 느낌. 풀리는 쪽으로 혈액순환시키는 치료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염증은 정상인데 발이 그대로 부어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강기성 척추 환자분들 오래된 분들, 발 쪽에 오래된 분들 보면은 검사상 이상이 없고 약도 열심히 먹었는데 발은 붓기가 그대로 있거나 네. 점점 더 부어오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심장과 멀기 때문에 약이 잘 퍼지지 않는 것도 있고 네. 혈액 순환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발 쪽까지 이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방 치료의 개념은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액 순환을 부드럽게 마치 목욕탕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순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부드럽게 심장부터 혈액 순환이 되면서 염증약을 먹어도 빠지지 않던 붓기가 서서히 빠지면서 가라앉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원장님, 그렇다면 이 발 쪽의 류마티스 증상이 이 한방 치료 후에 호전된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40대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기성 척추염으로 동시에 진단받은 여성분 치료 사례인데요. 네. 이분이 왼발에 발등만 좀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왼발에 둘째, 셋째, 넷째 발가락이 연결되는 발등과의 그 중간 부위가 도톰하게 부어있는, 불룩하게 부어있는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딱 듣기만 해도 되게 불편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원장님, 그럼 이 여성분 역시 이제 발등에 붓기 때문에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또 그쵸.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네.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거든요. 여성 그 류마티스 환자분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일단 신발 굽 있는 거 못 신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쁜 신발을 일단 못 못 신잖아요. 신으시는 거고 그 대부분 낮은 신발 또는 운동화로 신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분이 오셨을 때 보니까 걸을 때 쩔뚝거려요. 왜냐하면 아까 왼발등이 부어있기 때문에 네. 발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잘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등이 부어있으니까 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지하면서 차고 가야 되는데 차질 못하니까 발이 안 꺾이니까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 건데 상당히 이게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걸을 때마다 발에서 통증을 매번 느낀다면은 상당히 예민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짜증도 쉽게 나고 아픈 상태가 오래된 지속되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기분이 다운되셔가지고 신경정신과 약도 지금 처방을 받아가지고 복용 권유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장님과 한방 치료하기 전에 이미 양방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건가요? 예, 이분이 치료를 안 하신 분이 아니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 쪽이 부어 있으니까 양방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혈액 검사상 HLA-B27이라고 하는 강기성 척추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왔어요. 네. 그 유전자가 있다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기성 척추염으로 이제 동시 진단을 받았는데 염증 수치는 정상이었고 네. 다른 수치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다. 예.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약을 처방받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염증치가 정상인데 발이 부어 있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자꾸 저으면서 이상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약은 일단 처방받아서 복용은 계속 하는 상태에서 붓기가 빠지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그 약을 복용을 하고 계셨던 거였네요? 네, 이분이 드셨던 약은 류메리라고 하는 약하고 조피린 그리고 소론도라고 하는 부신필 스테로이드 그리고 소염 진통제 이렇게 복용하고 계셨는데 네.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기성 척추염에 쓰는 일반적인 약물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분은 염증 수치는 처음부터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강기성 척추염이 양성이니까 약을 그대로 원래대로 처방받은 건데 의사 선생님도 염증 수치는 없지만 약을 처방해야 되니까 조금 갸우뚱하면서 약을 주신 상태였는데 이분이 약을 복용했는데 염증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부어 있었잖아요. 그럼 염증약을 줄여주는 염증약을 먹었을 때 붓기가 빠지지 않는 않았다는 거예요. 거죠. 왜냐하면 염증이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발등에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는데도 발등에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럼 어떻게 발등에 붓기를 빼야 하는 건가요? 원리는 간단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발은 심장하고 멀다. 네. 염증이 있을 경우는 염증만 가라앉히면 빠질 수 있지만 염증이 없는데도 염증 수치가 정상인데도 발등에 붓기가 빠지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심장에서 멀고 발까지 순환이 안 되니까 거기가 정체되고 고인 거예요. 혈액순환을 빨리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순환을 시켜준 쪽으로 치료를 하면은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 보니까 5, 6kg 정도 체중이 늘어나신 거.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니까 살이 찌고 발등 붓기는 빠지지 않고 그리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 체중은 늘고 발등 붓기는 점점 붓고 약을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 약간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아,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한방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원리는 또 간단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한방 치료는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반신욕하는 것 같은 효과, 네. 혈관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효과, 발 쪽까지 순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6개월간 이분 치료를 했어요. 발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그리고 철저하게 류마티스 식이요법을 했어요. 이분이 그 면 종류랑 기름진 음식 그리고 육류를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끊고 치킨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셨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치킨도 완전히 끊고 이렇게 기름진 음식 끊고 혈액순환 잘 돌게 하는 한약 복용하면서 이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체중 5, 6kg 정도 빠졌고요. 아, 네. 체중이 왜 빠지냐면요. 살이 자꾸 찌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분들은 살이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5, 6kg가 빠지게 된 이유는 혈액순환이 되니까 살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비만 치료, 다이어트, 한약 치료를 한 게 아니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면서 이 기름진 음식 끊으니까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1kg씩 빠진 거고 네. 2달째, 3달째, 4달째 가면서 발등 붓기가 완전히 이제 빠졌어요. 오, 그래서 다행이네요. 예, 스테로이드랑 그 류마티스 약물들 복용하면서도 빠지지 않던 붓기가 혈액순환시키는 한약 복용하면서 식이요법만 하니까 그대로 빠진 거예요. 그렇군요. 예, 체중도 빠지고, 그러니까 기분은 일단 굉장히 좋은 거죠. 여성분들은 살만 빠져도 일단 되게 맞아요. 좋아하세요. 너무 심지어는 증상이 아직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살만 1kg만 빠져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젊은 여성분들은. 근데 이분은 살도 5, 6kg가 빠졌으니까 몸이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빠지고 그렇네요. 발등 붓기가 빠지니까 일단 걸을 때 안 아프니까 이분이 스피닝이랑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많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그거 해도 5, 6kg가 쪘던 거거든요. 근데 아, 정말요? 예, 제 치료 받으면서 요가, 스피닝, 필라테스 하니까 몸매가 정말로 엄청나게 날씬해지고 탄력적인 이렇게 건강한 몸매로 바뀌고 6개월 후에는 발등 붓기가 완전히 빠져서 양약을 이분은 이제 끊었어요. 네, 양약을 끊었는데 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염증 수치가 정상이었죠. 네. 발등 붓기가 빠졌죠. 증상이 없고 검사상으로도 이상이 없고 체중도 5, 6kg 빠졌고 나은 거예요. 임상적 관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걷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운동, 요가, 스피닝 같은 거 다 하시니까 네. 뭐 정상인이죠. 그래서 양약을 끊고도 그대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유지하시면서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이분이 만약에요, 저랑 그 혈액순환 시킨 쪽으로 치료를 안 했더라면 신경정신과 약을 먹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거예요. 발등이 붓기가 빠지지 않고 점점 부어섰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하게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기름진 음식 끊으니까 발등 붓기가 빠지는 간단한 원리지만은 치료 전후의 상황은
완전히 많은 차이가 있는 좋은 치료 사례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아파야 소중한 걸 알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걸어 보니까 이제 내가 건강하게 걸을 때가 정말 행복한 거구나. 네. 그 사람이 건강할 때 그냥 잘 걸을 때는 몰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모르고 있다. 다리 쪽을 다쳐보면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내가 두 발로 잘 걷고 잘 보고 밖에 이렇게 활동하고 다니는 거, 일상 내 일을 하는 거, 이게 건강할 때 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건강 잃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것 중에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공통되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누구한테든. 근데 일반적인 건강 상식으로도 맞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참 지키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아파지면은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좋아졌네요. 네.